AI가 발전할수록 내 돈이 감시당하니까 내 돈이 감시당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티켓시를 써야겠죠. 이게 그냥 단순히 세력의 작업코인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AI라는 세상을 바꾸어 나갈 내러티브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느낌도 있다라는 것까지. 최근에 거의 20배 가까이 상승한 미친 코인이 하나 있어요. 이 코인 정확히 뭔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봅니다. 일단 보시면 상단에 그 ZEC라고 적혀져 있죠. 이게 지켓C라고 불리는 코인이에요. 아마 코인 하시는 분들 뭐 이름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시가총액 엄청나게 커요. 지금 무려 13위입니다. 시가총액이 약 거의 이게 얼마입니까? 거의 10빌리언에 가까운, 그러니까 진짜 엄청나게 큰 시총이 높은 코인이에요. 암호화폐에 통틀어서도 정말 높은 코인이죠. 보시면 이것보다 높은 코인은 뭐 에이다, 하이퍼리퀴드, 도지, 트론, 솔라나, 뭐 USDC, BNB, 리플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메이저 코인 이후 다음으로는 가장 시총이 큰 코인인데, 아마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 게 이게 업비트에 없어요. 왜 없냐면 이 지켓이라는 코인이 프라이빗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다크 코인이에요. 다크 코인이 뭐냐면 개인의 영역, 그 프라이빗 보안을 강조하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누구한테 보내는지, 뭐 얼마를 보내는지 이런 게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법적인 영역, 예를 들면 북한의 해커들 관련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 싶어가지고 상장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고, 있어도 상폐시키죠. 대표적으로 업비트나 비썸 같은 데서는. 그래서 티켓시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이낸스 같은 해외 몇몇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작년, 그러니까 올해 한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거의 20배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엄청난 하락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얘 혼자는 상승을 해서 거의 지금 신고점 근처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에서 신고점을 깨려면 한 30~40% 올라가면 신고점을 깨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코인을 왜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이 지켓시라는 코인이 내러티브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십 배 올랐잖아요. 왜 올랐냐를 살펴봤을 때 AI랑 반대되는 내러티브를 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요즘 삼전, 하이닉스, 각종 이제 AI 주식들 이런 거 올라가는 거 안 보이냐, 어떻게 AI랑 반대로 가냐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요, AI랑 반대로 간다가 아니고 그 AI가 엄청나게 발달이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어떤 일상들, 그러니까 크립토로 치면은 되게 이제 뭐 보안이나 혹은 내 돈을 남들에게 주는 과정, 내가 누구한테 주는 거, 얼마 가지고 있는지 이런 과정에 대한 그런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클로드나 뭐 챗GPT나 그런 데다가 뭐 특정 지갑 주소를 주고 혹은 어떤 특정 이제 몇몇 이제 패턴을 주고 나서 너가 한번 분석해봐라고 하면은 AI가 모조리 분석을 해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온체인이라는 게 뭐 다들 이제 까발려지는 온체인이지만 AI 때문에 너무나 노골적으로 까발려진다. 심지어 거래소까지 쓰게 되면 KYC까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진짜 누군지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켓시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을 막아줍니다. 지켓시 얘 같은 경우는 내가 누구한테 보내는지 이런 과정이 완전 다 베일에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옆집 철수한테 뭐 지켓시를 예를 들면 한 1억을 보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지켓시를 1억어치 산 다음에 옆집 철수한테 보내면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 체인 같은 어떤 온체인에서는 지금 메실람이 1억 원어치 지켓시를 사가지고 옆집 철수한테 보냈구나 이게 보이는데 안 보입니다. 지켓시에서는 1억 갖고 있는지도 안 보이고요. 그리고 옆집 철수가 받았는지도 안 보여요. 그냥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작업은 이거예요. 만약에 이제 메실람이 1억 원어치 지켓시를 바이낸스에서 취급을 해서 여기까지만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알 수 있고, 그리고 얼마 뒤에 만약에 철수가 1억 원어치 지켓시를 팔았어라고 한다면 이거 메실람이 철수한테 준 건가?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만 이제 보이는 거고 나머지가 다 안 보입니다. 완전 프라이빗이죠.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간 게, 사실 기존에 이때 어떤 규제 코인들, 그러니까 이 다크 코인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굉장히 커가지고 많이 맞아왔어요. 혼나왔는데 이 지켓시 같은 경우는 퍼블릭으로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권이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내 돈을 프라이빗하게 보내고 싶어 누군가에게. 그러면은 프라이빗 모드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냥 나는 사실 퍼블릭하게 그냥 얘한테 얼마 줄 거야 라고 해서 보내면 퍼블릭하게 보내도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보안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느낌이 다른 게 이런 느낌입니다. 기존의 어떤 다른 프로젝트들은 우리가 이제 세팅해놨고 그냥 필요하면 보안은 너가 알아서 신경 쓰는 거야, 프라이빗은 너가 알아서 신경 쓰는 거야 라는 맥락이었다면, 지켓시 같은 경우는 퍼블릭하게 할지 프라이빗하게 할지 그걸 너가 선택을 해라 라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이 내러티브가 끝나면 별로 재미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나오는데 뭐냐면, 이 지켓시가 프라이빗의 비트코인이라고 불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하려고 챗GPT의 도움을 빌려왔는데, 이 지켓이가 이제 프라이빗 BTC라고 불리는 이유가 비트코인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2100만 개만 존재하죠. 그런데 지켓이도 2100만 개만 존재해요. 그래가지고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공개되는 퍼블릭한 건데, 지켓이는 내가 암호화할 수 있다, 프라이빗을 챙겨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프라이빗한 BTC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이게 그냥 여기까지만 들으면 뭐 이게 뭐가 있나 싶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AI가 발전할수록 내 돈이 감시당하니까 내 돈이 감시당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켓시를 써야겠죠. 지켓시를 쓸 때 지켓시를 사서 보내야 돼요. 지켓시 자체가 하나의 비트코인처럼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좀 프라이빗한 영역을 돈을 다루고 싶은 사람이야. 돈이 좀 많아. 예를 들면 한 1조 있어. 그러면 그 1조를 프라이빗하게 이 지켓시를 통해서 다루려면 1조 원어치 지켓시 코인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즉슨 AI의 감시를 피해서 프라이빗하게 돈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지켓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질문하시는 게, 아 그래요, 뭐 지켓시 그런 거 알겠어. 근데 여기 보시면 이 15위에 있는 이 모네로라는 코인이 있거든요. XMR. 얘도 FT에서는 이제 없는 코인인데, 얘랑 사실 시가총액이 지켓시는 뭐 9빌리언이고요. 모네로는 7.6빌리언입니다. 둘 다 엄청나게 큰 코인이죠. 근데 둘 다 프라이빗 코인이에요. 근데 왜 모네로랑 지켓시랑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이 지켓시는 이겁니다. 너가 선택을 해. 퍼블릭하게 할지 프라이빗하게 할지. 그런데 이 모네로는 선택지가 없어요. 모네로의 선택지는 뭐냐? 모네로의 선택지, 너는 무조건 프라이빗이야. 너 프라이빗, 무조건 프라이빗. 너는 절대 이걸 퍼블릭으로 못 보내. 이 돈은 그냥 전부 다 프라이빗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네로는 선택지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켓시는 내가 다들 보여주는 식으로 돈을 보여줘도 되고, 진짜 나만 아는 방법으로 돈을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있는데, 모네로는 그냥 오로지 감추는 것만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것 때문에 모네로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거래소들, 그러니까 규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래소들한테는 조금 눈에 가시죠. 모네로는 왜냐면 진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지켓시는 어느 정도 타협은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 뭐냐면, 아 오케이, 지켓시 대충 뭔지 알겠어. 그러면 이게 지금 이미 시가총액이 너가 말했듯이 이렇게 9.3빌리언,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싼 코인인데, 이게 올라가봤자 얼마나 더 올라가겠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건 AI를 피해서 지켓시로 올수록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고, 실제로 이런 맥락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좀 재미가 있는 게, 비슷한 모델이 없다 보니까 가격 밸류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위터나 이런 거 보니까 이 지켓시에 대한 밸류를 측정하는 방법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나서 밸류를 측정하더라고요. 비트코인과 지켓시 모두 그 구조가 비슷하고 개수도 똑같기 때문에, 근데 지켓시는 더 프라이빗한 영역의 자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라이빗 BTC가 진짜 BTC의 몇 퍼센트를 따라가느냐라는 그런 건데, 제가 트위터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0.5, 1, 2, 5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잡아요. 근데 참고로 지금 가격이 550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비트코인의 0.5%는 잡은 거고요. 이제 다음 목표는 1%죠. 근데 1%를 잡으면 820불이에요. 810불이면 보자. 이전 고점을 넘어서서 이쯤까지 가는 거거든요. 810불 이쯤. 그럼 약 한 50% 정도 오른다 보면 됩니다. 지금 가격에서. 그런데 지켓시 맥시들이 주장하는 장기적으로 5에서 10%까지 차지한다면 이라는 가정에서는 지금 가격에서부터 거의 뭐 7, 8배? 뭐 10%가 가면 진짜 뭐 10배가 넘는 그런 파일을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지켓시가 558불이라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켓시 세 글자가 보이는 시기가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좋은 자산들은 곧 네 글자 단위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봤는데 처음엔 사실 이게 뭔 소리가 싶었는데, 보다 보니까 굉장히 그렇다고, 심지어 AI 발전을 막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지금 미쳐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AI의 발전이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거슬리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미들은 사실 AI가 거슬릴 필요가 없는데, 돈이 많은 부자들은 AI가 좀 거슬린다, 이거 귀찮네 싶을 수 있으니까 그 시점에서 그 사람들이 픽할 수 있는 코인이 바로 지켓시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예전에 그 빅쇼트를 쳤던 그 영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빅쇼트 영화가 있거든요. 이 윙클보스 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빅쇼트 출신이고 뭐 미국의 거래소도 만들고 진짜 돈 많은 그런 부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지켓시에 돈까지 기부하면서 우리가 지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막 지켓시 목표 가격을 막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지켓시 뭐 9,700달러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르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챗GPT를 따르면 비트코인의 10%를 차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주장인데,
이 윙클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이제 지켓씨가 글로벌 여기의 자산의 1%를 확보해도 9,700달러를 간다라는 이제 그런 뭐 미래를 얘기한 거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인사이트는 있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증명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부자들은 내 자산을 프라이빗하게 가지고 있고 싶기 때문에 이런 지켓씨 같은 프라이빗 코인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모네로 같은 거는 완전 프라이빗이라 사실 조금 부담스럽고, 그런데 이 지켓씨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메리트가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토네이도 캐시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아시는 분들은 또 공부 좀 하신 분들인데, 토네이도 캐시의 단점은 뭐냐, 그 토네이도 캐시 토큰 자체가 올라갈 그 메리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캐시 같은 경우는 내가 프라이빗하게 돈을 보내고 싶어? 그럼 지캐시를 사서 보내야 되는데, 토네이도 캐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토네이도 캐시는 그냥 그 툴을 쓰는 거기 때문에 토네이도 캐시 코인은 별개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캐시가 좀 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얽혀져 있다. 그리고 이것도 아마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된 내용인데, 양자 컴퓨터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양자컴이 발전할수록 비트코인이 어느 순간 엄청나게 다 해킹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지켓시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양자에 대한 어떤 보완을 챙겨가려고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까지 되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지켓시가 프라이빗 비트코인으로 진짜 인정을 받고 비트코인 시총의 1%, 5%, 10%를 따라잡는다는 가정, 이 성사가 된다면 지금 가격이 사실 많이 올랐지만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상방 여지가 있지 않나? 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매수 추천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요즘 지켓시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에 불리시한 사람이야. 비트코인이 난 더 올라갈 거라고 믿어. 그런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지금 가격 기준으로 5% 10% 잡았을 때 가격이 아까 제가 말해드렸던 뭐 몇천 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나는 더 올라서 만약에 진짜 한 10만 불 20만 불 또 갔어. 그럼 이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1%, 5%, 10%의 밸류는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비트코인을 한 개라도 보유하세요, 아니면 이더리움을 한 개라도 보유하세요 라는 그런 맥락처럼 지켓시도 한 개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켓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된 게 고로치님 트위터를 보고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리포트를 몇 번이고 읽어라. 비트코인 몇십만원 몇백만원, 이더리움 몇천원 몇만원 시절, 이런 기회 인생에서 몇 번 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 차트를 올리셨어요. 보시면 뭐 이때 당시에는 변동성이 엄청 크겠지만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이 차트는 보이지도 않는 시절이잖아요. 왜냐면 차트가 이미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 시절을 논하고 있으면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약간 그런 걸 말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뭘 대고 그런 얘기를 했냐, 이 티켓시 관련된 내용에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차트를 보니까 티켓시랑 얼추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보시면 얼추 뭔가 이 올라가는 차트 모양이 또 비슷해 보이지 않나, 이 느낌도 살짝.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물론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해가지고 아마 지켓시 관련된 내용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거의 처음으로 접하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켓시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그 많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그냥 단순히 세력의 작업 코인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AI라는 진짜 세상을 바꿔나갈 내러티브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느낌도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아무래도 이 영상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